요즘 간병비 걱정 많으시죠? 주변에서 간병비로 한 달에 수백만 원을 냈다는 말에 노후 자금 다 날릴까 무섭지만 비싼 보험료로 간병인 보험 가입을 망설였던 분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최소 보험료 10,000원으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이용 시 하루 7만 원을 꼬박꼬박 받아갈 수 있는 따끈따끈한 신상 플랜인데요. 특히 업계 누적도 안 봐서 이미 간병인 보험을 가지고 계셔도 추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료 때문에 포기한 우리 가족의 간병비 준비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이 영상 한 편이면 여러분도 간병인 보험 마스터가 될 수 있습니다. 10,000원의 행복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단독 플랜부터 현 시점 최적의 간병인 플랜까지 모두 모아봤는데요. 구독, 좋아요와 함께 바로 시작하시죠. 간병인 보험은 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간병인을 썼을 때 가입할 때 정한 금액을 하루 얼마씩 계산해서 받는 보험인데요. 쉽게 말해서 내가 간병비로 하루 15만 원을 주는 보험을 가입해서 간병인에게 30일 도움을 받았다면 15만 원씩 30일 총 45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내가 얼마를 썼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간병인 보험에는 총 3가지 특약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양병원을 제외한 일반 병원에서 간병인을 썼을 때 지급하는 특약, 다른 하나는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을 썼을 때 주는 특약, 마지막 하나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주는 특약이죠. 25년 5월 전까지만 해도 일반 병원 최대 20만원, 요양병원 5만원에서 9만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7만원에서 10만원까지 주는 보험도 있었는데요. 현재는 보장이 줄어들어서 일반 병원 10에서 15만원, 요양병원 5만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7만원까지 지급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20만원을 지급하는 보험사가 있는데 조금 이따가 소개해드릴게요. 자, 보장이 줄었음에도 왜 간병인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얘기할까요? 3년 전 보도자료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간병인을 고용해본 사람들 중 약 40.8%에서 하루 11만원 이상을 지출했다고 해요. 하루 11만원이면 한 달만 써도 300만원에서 330만원까지 나온다는 거죠. 여기에 입원이 더 장기화된 분들이라면 수백만원이 나간다는 게 과장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 3년 전 자료죠.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까지 생각하면 지금은 더 비싸졌다고 합리적 추론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간병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병인 보험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부터 현재 괜찮은 간병인 보험 4개를 비교해 볼 건데요. A사는 일반 병원 20만원, 요양병원 5만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7만원을 보장합니다. B사도 동일하고요. 단 C사는 조금 특이하게 15만원, 6만원, 7만원을 보장하는데 여기에 상급 종합병원이면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이렇게 해서 상급 종합병원일 때만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D사는 A, B와 보장은 동일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밑에 181일 이상 특약 부분인데요. 기존 간병인 보험 특약에서는 최대 보장 기간이 181일입니다. 이 기간을 입원한 말자만큼 차감하는 방식이 아니라 첫 입원일로부터 180일이라 퇴원해도 기간은 계속 줄어들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1월 1일에 입원했다가 일주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7개월 정도 뒤에 다시 재입원을 하게 됐는데 그럼 못 받습니다. 첫 입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났으니까요. 그런데 이때 181일 이상 특약을 추가했다면 중간에 보장기간이 끝나서 못 받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는 거죠. A사는 일반 병원에서 181일 이상부터도 20만원 지원하고요. B사는 10만원, C사는 15만원, D사는 10만원을 보장합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일반 병원에서만 181일 이상을 보장하고 요양병원 보장은 안 한다는 건데요. C사만 유일하게 요양병원에서도 181일 이상 시 6만원을 보장합니다. 보험료는 이 정도로 준비할 수 있는데요. B사는 가장 저렴하지만 181일 이상부터 보장 한도가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다 보니 A사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어요.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바로 A사의 약관에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라는 문구가 있다는 거죠.
직접적인 치료 시에 보장한다는 의미는 질병 또는 상해로 생긴 후유증, 합병증 치료를 위한 입원 후 간병인 사용 시에 보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실제로 보시면 회사에 따라 해당 문구가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A사는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문항이 들어가 있어서 그닥 추천드리지 않고요. 이런 이유로 A사가 아닌 B사를 더 추천드립니다. 만약 보험료 여유가 더 있으시다면 이제 요양병원에서도 181일 이상 지원하는 C사가 그 다음이고요. 다만 B사 기준 39,420원이면 20년 동안 약 936만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이미 다른 보험료도 내고 있어서 간병인 보험까지 추가 가입이 어려운 분들 분명 계시죠. 이땐 이 플랜을 추천드립니다. 이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인데요. 하루 7만원씩 지급한다는 점에서 타 보험사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줄여서 간간통, 처음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병원에 있는 전문 간호 인력이 보호자와 간병인을 대신해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혜택을 말합니다. 이 서비스는 사적 간병인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입원 간호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25년 6월 기준 전국 798개 기관에서 86,443개 병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운영 중인 병원에 입원해 서비스를 받았다면 이 특약으로 하루 7만원씩 지원받게 되는 거죠. 특히 중요한 건 단독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다만 최소 보험료가 만원인데 보시는 것처럼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특약만으로는 4,5천원 정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다른 특약을 넣어서 만원대로 맞추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특약 중 하나가 재해 후유 장애 보장 특약입니다. 무려 3억 한도로 보장해주고요. 이 특약은 재해로 인해 다쳐서 영구적인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를 남긴 경우 3억 원의 장애 지급률을 곱한 만큼 지급받습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 넘어져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어요. 그럼 다리 하나당 지급률 20%를 받습니다. 3억에 20%를 곱하면 6천만 원씩 받고요. 그렇다고 3억 원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른 상해로 인한 사고로 영구장애가 남으면 또 같은 방식으로 지급받는 거죠. 치료 후를 대비하는 보험이라 보시면 됩니다. 다만 보험료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무조건 이걸 가입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보장은 좋아서 추천드린다는 거고요. 재해 후유장애 보험이 필요 없다고 하면 최소 보험료 만원대를 맞추기 위해 보다 저렴한 다른 보험을 추가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3억이 아닌 1억이나 몇천만 원대로 한도를 줄이셔도 되겠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특약은 첫 입원일로부터 180일간 7만 원을 보장하는데 최소 보험료는 만원밖에 안 합니다. 즉 최소 만원으로 준비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보험이란 거고요. 무엇보다 업계 누적 한도도 안 봅니다. 업계 누적 한도는 다른 보험사까지 다 합쳐서 얼마 이상을 가입하면 안 된다는 건데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업계 누적 한도는 1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간병인 보험을 가입한 분들은 한 3만 원 정도 여유가 있는 거죠. 추가로 가입하고 싶어도 3만원 밖에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특약은 업계 최초로 누적 한도 없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특약인데요. 덕분에 이미 간병인 보험을 준비한 분들 중 여유가 있어서 추가 보완을 희망하시면 추천드리는 플랜이 되겠습니다. 단 종합병원급 이상부터 보장된다는 점은 주의해 주세요. 일반 동네 병원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입원하고 수술받는데 좀 더 검증되고 안전한 병원을 선호하지 동네 병의원을 가는 분은 적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약하면 현 시점 최적의 간병인 보험은 B사이고 만약 요양병원에서의 보장을 강화하고 싶은 분은 C사도 괜찮다고 할 수 있고요. 만일 간병인 보험 가입이 보험료 때문에 부담스럽다거나 추가적인 보완을 희망하는 분들은 오늘 소개한 따끈따끈한 신상 업계 누적 없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7만원 특약을 최소 보험료 만원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최근 정부에서 간병비 급여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다만 모든 병원에서 급여화를 지원하는 건 아니고 특정 몇몇 요양병원을 한정해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 의료 피로도가 높은 환자, 즉 중증 질환자만 대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경증이나 교통사고 등의 환자들까지 지원받지 못할 것 같아요. 결국 국가에서 지원해줄 거란 기대만 가지고 아무 준비를 안 했다간 간병비로 상당한 비용 부담을 떠안을지도 모릅니다. 최소한의 준비는 해두시는 게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보험미남에서는 불필요한 보험료의 부담은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한의 든든함을 느낄 수 있도록 32개 보험회사의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분석해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설계를 보장부터 청구 관리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과도한 보험료 부담에 리모델링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최선의 선택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